미국이 남의 나라 대통령 비행기를 압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전용기가 압류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압류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특정 아시아 국가의 지도부가 이 뉴스를 보고 잠 못 이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체포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의 전용기인 보잉 737기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 압류가 아니라 미국의 법이 해외 독재자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법적 근거로 남의 나라 영토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압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긴팔 관할권, 롱아암 주리스딕션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나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미국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마두로는 코카인 밀매 대금 거래에 미국 금융망이 이용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전용기 압류 사건은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대한 조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긴팔 관할권을 통해 전 세계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범죄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재국가 고위층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초조하게 지켜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고 가족들이 소유한 막대한 자산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금융 시스템에 은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사건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긴팔 관할권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주로 미국 내 민사 분쟁에 적용되었으나 글로벌화에 따라 그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관된 불법 행위에까지 미칩니다. 긴팔 관할권의 핵심은 미국 달러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전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미국 은행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연관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의 법 집행 시스템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해외 부패 방지법, FCPA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 서버를 통해 이메일을 송수신한 경우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나 기업을 미국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FCPA와 함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는 경제 제재를 부과합니다. 이 제재는 미국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가나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자는 자산 동결 및 미국과의 거래 금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자와 부패한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또 다른 법적 도구입니다. 이 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개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비자 발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과의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미국 서버를 거친 이메일, 미국의 통신망을 통한 전화 또는 미국 달러를 이용한 거래만으로도 법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법의 사정권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통화인 달러는 미국에게 국제사회에서 법적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독보적인 권력을 부여합니다. 지멘스 사건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8년 이 독일 기업은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법이 글로벌 기업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는 2014년에 수단, 이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거의 9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대상국을 위한 거래가 달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강력히 처벌했습니다. 화웨이 CFO 멍완저우 사건은 미국이 자국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기꺼이 행동에 나선 사례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미국의 강력한 법적 권한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해커들에 대해서도 법을 강력하게 적용합니다. 러시아, 중국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정보 절도 혐의로 수많은 해커들이 기소되고 송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산 동결은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부패한 관리나 마약 밀매자들은 해외 자산을 은닉하는데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전 세계 은행들이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자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비자 금지는 미국 제재의 또 다른 강력한 수단입니다. 마그니츠키법은 인권 침해자나 부패한 개인에게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 개인과 그 국가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줍니다. 피파 스캔들은 긴팔 관할권의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전 세계 축구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뇌물 수수 및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가 미국 영토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악용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 미국 법에 의해 추적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두로 사건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중국 베이징에서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의 약점 중 하나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가족들은 막대한 자산을 서방 금융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자산들은 종종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 부동산, 주식, 예금 형태로 은닉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자산을 언제든지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미국 제재를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약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사건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에 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미국의 강력한 법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BRI 프로젝트도 미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I와 관련된 부패나 돈 세탁 활동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도 미국 제재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부패나 제재 위반이 발생하면 미국은 긴팔 관할권을 적용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관세와 무역 제한을 통해 중국 기업들에게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지렛대가 매우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디커플링은 중국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금지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은 미중 간 금융 및 경제 제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의 분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미국 제재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등으로 인한 압박은 상당합니다. 중국 엘리트들은 긴팔 관할권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연결이 더 이상 혜택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팔 관할권은 중국 지도부 내부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유자와 자녀들의 유학 문제 등은 내부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과도들은 긴팔 관할권의 주요 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미국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를 부과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는 긴팔 관할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제재는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도 미국의 주요 표적입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ERGC도 미국 제재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테러 활동에 연루된 자들은 금융 제재에 직면합니다. 북한은 미국 제재의 주요 대상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돈 세탁 및 핵무기 자금 조달을 위한 해킹 등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부패한 지도자들도 긴팔 관할권의 표적이 됩니다. FCPA와 마그니츠키 법은 그들의 부패 행위를 처벌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두로 사건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과 금융 거래를 겨냥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긴팔 관할권의 강력한 예시입니다. 미얀마 군사 지도자들에게 부과된 제재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법적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부 지도자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재정 출처가 차단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자산 도둑을 추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자산을 추적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협력하거나 결과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나 개인은 미국 법의 소나기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긴팔 관할권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국제 법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달러를 제재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에 따라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제재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 법령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반해국제제법을 도입하여
미국 제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 보유량을 늘리고 다른 통화로 거래하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와 CBDC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긴팔 관할권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DC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 요소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분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블록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탈달러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긴팔 관할권은 국제법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널리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의 반발로 축소될 것인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할권을 확장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다른 메커니즘이 비효율적일 때 초국가적 범죄와 부패를 다루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긴팔 관할권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입니다. 미국은 은행 거래부터 인터넷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개인과 조직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의 남용은 국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미국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마두로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건일 수 있지만 미국 법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법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범죄자나 부패한 자들에게 모든 거래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긴팔 관할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국가와 개인이 국제 무대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